감사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창조각 탐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바로 세인트 헬렌산입니다. 네. 이 세인트 헬렌산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습니다. 서북부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좀 가까워요. 이 세인트 헬렌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6월, 7월쯤 가도 어느 때는 눈이 하얗게 덮여 있기도 해요. 여름엔 좀 줄어들었다가 겨울엔 또 많아지고 이제 그러는데, 눈이 다 녹지 않기 때문에 만년설이 쌓여 있고, 그래서 빙하가 흐릅니다. 빙하가. 바로 서북부 지역, 캐나다 국경에서 비교적 가까운 그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를 다녀왔는데, 연구차 간 그 비디오를 한번 보시죠. 타이밍 맞춰서 소리 들어요. 예. 바로 세인트 헬렌산이 뒤에 배경에 보이죠? 네. 그런데 모양이 좀 이상하죠? 위가 없어져 버렸네요. 바로 화산 폭발 때 윗부분이 수백 미터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만큼 이 세인트 헬렌산은 격렬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20세기에서 아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격렬했던 지질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다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그 가스가 팍 나간 거죠. 화산재가 그 나무들을 다 쓰러뜨리고 태웠어요. 이런 격변적인 홍수를 일으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세인트 헬렌산은 폭발하기 전에는 저런 모습이었었어요. 아주 이렇게 반듯한, 비교적 경사가 급한 그런 화산 지형이었죠. 한라산은 굉장히 완만해요. 근데 여기는 옛날부터 화산 활동이 있었지만 좀 쉬고 그랬었는데, 그때 옛날에 분출했던 그 용암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화산 지형을 형성을 했어요. 근데 한라산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한라산은 그 흘러나온 용암이 좀 묽어요. 물처럼 멀리까지 줄줄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완만한 경사를 가진 한라산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땅속에 암석이 녹은 물질은 끈적끈적해요. 그러니까 엿을 녹인 것처럼 그렇게 끈적끈적거립니다. 그런 성분을 가진 용암이 흘러나오니까 쌓여요, 높게. 그래서 뾰족한 그런 봉우리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쉬고 있다가 밑에 있는 그 뜨거운 그 마그마라 하는 그 암석이 녹은 그 암체는 밑에 아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나오고 싶은데 왜? 이 윗부분이 막혀 있거든. 더구나 끈적끈적하니까 웬만해서는 못 밀어요. 그 안에 뜨거운 가스의 압력이 있거든요. 수증기도 많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압력이 자꾸만 누적이 되면 어느 때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나가고 싶으라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들리다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이 콱 무너져 내리니까 뚜껑이 열렸지 뭐야. 그러니까 땅 속에 가스가 많은데 뚜껑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스가 팍 나간 거지. 바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산사태가 뚜껑이 이렇게 열렸어요. 이렇게 경사지게.
그러니까 가스가 옆으로 나가서요. 네. 그 뜨거운 가스가 확 나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나무들을 다 쓰러뜨리고 태웠어요. 네. 원래 여기가 나무가 많았거든요. 지금 사진에서도 그 앞에 나무들 보이잖아요. 근데 침엽수가 많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 가스가 그냥 확 불어가지고 성냥개비처럼 다 쓰러져 버리고 타버렸어요. 잎사귀는 다 타고 그냥 줄기 이 둥치들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일대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화산재가 막 날아가고요. 네. 화산 활동 때 화산재가 높이 올라갑니다. 입자가 작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있어요. 입자가 좀 큰 것들은 좀 일찍 떨어집니다. 또 그 밑에 용암이 막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튀어나가면서 팝콘처럼 막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공중에서 굳어져 가지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건 화산탄이라 하는데 막 탄이 떨어져요. 네. 큰 덩어리도 있고요. 때로는. 네. 그런데 용암은 안 나왔어요. 네. 워낙 끈적끈적거리다 보니까 용암은 못 나오고 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화산재가 이 일대를 쫙 덮었어요. 네. 그 이웃 도시 아주 엄청나게 먼 곳까지도 바람을 타고서 흘러가 가지고 다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낮인데도 막 햇빛을 가려 가지고 어두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화산재가 이만큼 많이 분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기 만년설이 있었잖아요. 뜨거운 그 가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녹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화산재 떨어지는 것하고 그냥 반죽이 돼가지고 그 걸쭉한 그 홍수물이 그냥 확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강물이 넘치는 이런 정도의 홍수가 아니라 순식간에 확 휩쓸고 내려오는 이런 격변적인 홍수를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홍수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희생자들도 많이 생기고 뭐 차가 부서진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된 거죠. 특히 노아의 홍수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정말. 네. 그 많은 물질들이 흘러내려가면서 두꺼운 퇴적층이 이루어져 있어요. 깎기도 해요. 침식 지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 침식 작용을 빠른 속도로 일으켜가지고 깊은 계곡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죽된 이 토사가 화산재와 함께 흘러내려가면서 집들도 많이 망가지고요. 다리도 끊어지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부근에 산 기슭에 있는 어떤 한 집을 가보면은요, 저런 집이 남아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걸까? 네. 이거 원래 2층짜리 집이었어요. 원래 2층짜리 집인데 그냥 다 묻혀버리고 지붕 그 뾰족한 고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기념으로 이 사람들이 울타리를 치고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바로 그 나무들이 쓰러진 다 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나무들이 결국은 그 홍수물에 떠밀려 내려와 가지고 그 산 밑에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이름이 스피릿 레이크입니다. 네. 아주 영적으로 상당히 깊이가 있는 그런 호수가 돼요.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네. 그 호수로 전부 그 나무들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조금만 남겨두고 다 나무로 덮여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만큼 가득 찬 거예요. 가까이 가보면. 네. 이 현상을 우리는 연구함으로써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것과 비슷한 일들이 딴 데도 발견이 된다면 거기도 과거에 그런 홍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연구가 필요한 건데 우선 이 세인트 헬렌 산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을 보면은 그 많은 물질들이 흘러내려가면서 두꺼운 퇴적층을 이루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거 폭발을 하면서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거든요. 홍수가. 근데 1980년도 5월 18일 날 이때 폭발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좀 작게 몇 차례 더 있었어요. 그때마다 또 이렇게 홍수를 일으키면서 토사가 쌓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두꺼운 퇴적층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랜 세월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 강물이나 바닷물에 의해서 퇴적되는 거 보면 1년에 몇 센티미터밖에 안 쌓여요.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 이거 한 수십만 년 쌓였겠네. 혹시 그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짧은 기간 동안에 쌓여진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손으로 가리키는 거 이게 바로 그 퇴적층 그 줄무늬가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요 줄무늬 아까 뭐라 그랬죠? 잊어버리셨네요. 층리. 아니 수평한 거는 그냥 층리. 기울어진 것이 사층리. 그렇죠? 요건 층리예요. 층리. 그런데 요 층리라는 거 여기 줄 가까이 가서 본 사진 보세요. 층리가 나타났죠? 요 층리가 보통 지질학자들은 천천히 쌓이는 경우만 생기는 줄 알아서요. 천천히 쌓이는 경우만 좀 큰 거는 먼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나중에 가라앉아 가지고 이렇게 줄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시루도처럼 줄무늬가 있잖아요. 이 그랜드 캐년의 지층들을 보통 지질학자들은 이건 오랜 세월 쌓여진 거다. 저 층리 있는 거 봐라, 층리. 층리가 생기려면 저건 천천히 쌓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어떤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자갈모래, 점토 뭐 이런 크기가 다른 입자가 있을 때 홍수는 확 한꺼번에 떠밀려 내려가니까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줄무늬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실험, 자연적인 실험이 되는데요. 이 세인트 헬렌 산에서 폭발하면서 홍수로 인해서 쌓인 걸 보면 줄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입자가 크고 작은 것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떠내려갈 때 큰 것은 빨리 잘 굴러가요. 조그만 거는 힘이 약해서 가다가 걸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어떤 것은 먼저 쌓이고 어떤 건 나중에 쌓여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도 나뉘어져 가지고 층리가 생긴다는 것을 이 바로 세인트 헬렌 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년에서 보는 그 시루떡 모양의 지층들 이것도 홍수에 의해서 해일에 의해서 얼마든지 쌓여질 수 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나가면서 또 깎기도 해요. 침식 지형을 이루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골짜기들이 막 생기죠. 여기는 화산암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나와서 굳어진 딱딱한 암석으로 그 암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홍수가 막 지나가면서 그 물질들이 갈아내고 막 그런 그 침식작용을 빠른 속도로 일으켜가지고 깊은 계곡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세요. 사람 그 크기에 비교해서 얼마나 높은가 계곡이.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암석이에요. 흙이 아니고 단단한 암석인데 짧은 시간 동안 저렇게 깎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한 암반도 강한 홍수에서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계곡이 만들어진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인트 헬렌 산에 보시는 그 계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잘 관찰해 보세요. 가운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뭐가 흐르지? 요거 물 흐르는 겁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또 거기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질학자가 혹시 이 세인트 헬렌 산이 폭발한 거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탁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물이 천천히 지금 조금씩 깎고 있구나. 이 계곡이 만들어지는 데는 10만 년은 걸렸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이 아니지. 이거는 그런 느린 속도로 천천히 깎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 번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대홍수로 깎아 놓은 거를 나중에 빗물이 모여서 흐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래쪽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그랜드 캐년의 그 콜로라도 강 그겁니다. 위는 지금 세인트 헬렌산에서 흐르는 거예요. 둘이 비슷해. 크기에 비해서 계곡의 크기에 비해서 작은 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깎아 놓은 것이 아니라 홍수에 의해서 깎인 다음에 빗물이 모여서 흐르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괜히 자기가 깎은 것처럼 이렇게 생색을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지구의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규화목은 여기는 서 있어요. 높이가 다른 상태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밑에 두꺼운 식물층이 쌓여져 있어요. 군데군데에서 이게 나중에 석탄층이 될 수 있다고. 큰 격변적인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는 옐로우스톤입니다. 옐로우스톤도 또 많이 유명한 그런 국립공원인데요.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 뒤에 보이는 서 있는 거, 요게 바로 뭐냐면 그게 나무처럼 보이지만 돌멩이로 굳어진 화석. 기억하세요? 뭐라 그러는지? 뭐예요? 규화목. 네, 아유 참 좋은 학생들. 네, 바로 규화목입니다. 근데 이 규화목은 여기는 서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페인티드 데저트에서 본 규화목들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이것은 여기서 살던 나무가 뿌리를 받고 살던 나무가 이게 규화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산이 분출해 가지고 그것이 화산재가 덮이고 뭐 물이 지하수에 잠긴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체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화목 화석이 높이가 다른 상태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은 그러면 이게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다 죽은 다음에 거기서 또 싹이 나와가지고 한참 뒤에 나무가 자라서 그 다음에 또 화산재가 덮어가지고 또 싹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됐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구의 나이가 오래된 거야. 이거 봐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인트 헬렌산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호수에 아까 쫙 깔렸던 그 나무들이 이제 서서히 물을 먹고 가라앉기 시작을 했어요. 우선 처음에는 껍데기가 벗겨지더니 그 껍데기가 불어가지고 그러더니 물을 먹으면서 서서히 가라앉아가지고 이제는 위에 조금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 남아있는 것들 중에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잠수에 들어가서요. 어떻게 돼 있나 보려고. 그랬더니 이 수직으로 세워지는 경우들은 밑둥이가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위에 떠 있는 것도 있지만 수직으로 떠 있는 것도 있고 수직으로 박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누워서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인트 헬렌산에 있는 그 호수물이 혹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뚝이 무너져 가지고 다 빠졌다 하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위에 뭐 다른 토사가 더 덮인다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옐로스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옐로스톤 파크에서 보는 그 규화목들은 오랜 세월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그와 같은 큰 격변적인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요거 손에 들은 거, 요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썼던 것. 그게 뭘까요? 석탄입니다. 석탄. 석탄층이 있어서 이렇게 석탄을 캐죠. 이 석탄은 뭘로 이루어진 것일까? 뭐가 석탄이 된 것일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석탄, 돌덩어리처럼 딱딱합니다. 이걸 쪼개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고사리, 또 고사리 나왔다. 네. 옛날에 이 고사리가 번성했었나 봐요. 이런 식물들이 쌓여서 두꺼운 퇴적층을 이룬 다음에 눌려져 가지고 땅 속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가지고 다른 성분들은 다 대부분 빠져나가 버리고 주로 탄소만 남은 것이 석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탄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만약 만들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뗄감 걱정 안 할 거예요. 계속 만들어지는데 뭐.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한때 만들어진 것이 땅 속에 저장돼 있는 것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왜냐하면 석탄층 1m가 만약 쌓이려고 한다면 나무가 수십 미터 쌓여져야 됩니다. 그게 눌려지고 수분 다 빠져나가고 그 압축돼 가지고 1m의 석탄층이 남으려면 얼마나 많이 쌓여져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꺼운 식물층이 썩지 않고 분해되지 않고 쌓여지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지질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나무가 이제 썩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물 속에 있는 식물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물 속에서 자라다가 자꾸 뭐 쓰러지고 이래서 하여간 뭐 어떻게 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서 이게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탄이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좀 무리가 있죠. 쉽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물 속에서도 분해되고 뭐 썩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석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 헬렌사는 석탄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잠수부들이 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그 밑에 두꺼운 식물층이 쌓여져 있어요. 왜냐면 그 위에 나무들이 떠내려와 있다 보니까 껍데기 벗겨지지, 그거 무거워서 가라앉았지. 그러니까 식물층이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위에 다른 퇴적물이 또 덮여서 뭐 홍수가 또 나가지고 그래서 꾹 누르고 열과 압력을 받았다면 이게 석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아의 홍수 때 바로 이 전 지구적인 해일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나무들이 막 뽑히고 꺾어지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나무들끼리 모여서 그것이 모여 있다가 가라앉으면 군데군데에서 이게 나중에 석탄층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거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이제 석탄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도 이해하셨죠? 이렇게 폐허가 됐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쓰러진 나무들 보이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들 파란 나무들이 다시 많이 자라고 있어요. 여기서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그 아픈 상처들, 그것들이 많이 이제 치유가 되고 이렇게 다시 자라고 있어요. 이것은 식물들이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씨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요것도 있더라고. 요거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봐요. 올챙이. 올챙이가 살아남았더라고. 야, 그 뜨거운 가스가 뿜었는데
물 속에 있는 거, 요거 올챙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떼지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이 홍수가 일어난다고 해서 싹 멸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공기로 호흡하는 생물, 그 동물만 멸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곤충이라든지 물고기, 식물 뭐 이런 것들은 그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살아서 곧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요새도 자주 갑니다. 이 세인트 헬렌산을. 네. 자, 세인트 헬렌산. 네,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또 진화론의 기초가 됐던 그 동일 과정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되풀이돼서 천천히 쌓여진 거다. 갑자기 쌓여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동일 과정설에 문제가 있다. 옛날은 지금과 다르다.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실험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한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노아의 홍수의 축소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미술라 홍수와 그랜드 콜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